민주평화당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을 논의할 국회 특별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폐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산업은행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군산을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원장의 처조카를 채용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초등교사 전보 인사와 관련한 파문이 커지면서 교사들이 교육감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민주평화당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 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막지 못했다며 산업은행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과 한국GM 군산공장 노조의 간담회 자리. 노조원들은 사측이 갑자기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며 GM의 만행이라고 성토했습니다. GM 가점 사장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군산공장 자기가 돌아봤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공장이 없다. 시설 좋고 물류 좋고 이런 공장이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반드시 군산공장 재가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두 공장은 살리고 한 공장은 폐쇄를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노동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요. 간담회를 마친 민주평화당은 군산공장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지난 9일 한국GM 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안건에 대해 산업은행이 파견한 사회이사 3명이 기권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며 산업은행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산업은행을 고발합니다. 직무유기와 배임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은 산업은행의 결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결정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과 전북, 호남의 표로 당선됐지만 군산조선소를 살려내지 못했고 군산공장마저 폐쇄 위기를 맞게 됐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군산을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GM 노조는 정부가 군산 공장 재가동을 위한 노력은 않은 채 GM의 폐쇄 방침을 인정했다며 싸늘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군산 공장 폐쇄를 전제로 해서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군산 시민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대책 등은 경제 위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내용 없는 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인 실업급여는 2달 더 연장하는 것에 불과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협력사의 근로자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입니다. 비정규직의 혜택은 기본급에서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또 이탈하면 안 돼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란 얘기죠. 고용 창출 지원 대책 역시 군산의 경우 일자리의 폭이 좁은 경제 구조다 보니 기대에 못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군산시와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전담 부서까지 만들었지만 실업률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맴돌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실망스러운 입장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담보라든지 보증서 없이는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절대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개선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송화진 도지사를 만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국회에서 정부가 GM 군산공장을 포기하거나 GM의 폐쇄 결정을 용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폐쇄 결정을 되돌리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GM 이사회가 전격적으로 저희들에게도 또는 산은에도 사전 통보 없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리기는 저희들이 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송화진 도지사가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송 지사는 이 총리에게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전제로 정부가 GM과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총리는 군산 지역 민심 동요를 잘 알고 있고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라북도는 전했습니다. 또한 상용차 자율주행 집착화 단지 조성 같은 지역 사람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사는 군산에서 총리 주재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이 총리는 모레 오후에 군산을 찾아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기재부 등 5개 관련 부처 차관들, 군산공장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강원랜드 사태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전주시 산하기관인 탄소융합기술원이 적발됐었습니다. 당시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원장이 채용비리를 직접 지시했고 부정을 저질러가며 채용한 사람은 원장의 처조카였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점검에서 탄소기술원의 수상한 채용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직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모 지원자의 면접 점수가 91점에서 16점으로 둔갑한 건데 기술원은 단순 실수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정동철 기술원장이 면접 점수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게 드러난 겁니다. 원장이 하라고 하니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1등으로 되었더라면 면접 점수를 약간 변경을 해야만 확실히 가능할 것 같다 보고를 했던 거고 원장은 그대로 해라. 순위가 뒤바뀌며 채용된 지원자는 정 원장의 처조카였습니다. 게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당초 운전직 채용 계획을 돌려 행정직에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우리는 운전직으로 정규직 요원을 뽑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 기획부서를 강화해야 한다. 담당자를 한 명 더 선발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인사 공고를 내고 채용을 하게 된 거예요. 정 원장은 채용 과정에서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거취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원장과 당시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초등교사 전보 인사와 관련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인사 담당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10년 만기 근무에 올해 익산 지역으로 전보 신청한 초등교사 양모 씨. 하지만 양 씨는 원하지 않은 군산 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자신보다 경력이 짧은 후배는 익산시로 전입했습니다. 사실상 전보 서열이 뒤바뀐 인사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점수가 낮기 때문에 못 가는 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데 얘네들이 인사 발표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좀 교육적에 많이 화가 나죠. 이달 초 발표된 초등교원 인사에서 익산 지역에는 전주 만기 근속자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청은 익산 지역에 한해 인사를 다시 했는데 땜질 인사를 하다 보니 인사 서열부가 무시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교육청이 장기 근속자의 전보는 수급 사정을 고려해 조정 배치할 수 있다는 인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빚어진 결과입니다. 화가 난 교사들은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인사 담당자들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교사와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전북교육청은 사전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문제가 있는 인사 규정은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4월부터는 인사 TF팀 운영을 해서 좀 이 오래된 인사관리 기준으로 인해서 이번에 혼란스러웠던 그 부분을 분명히 바로잡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인사 참사로 규정한 교사들과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어서 재인사는 없다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이 맞서면서 갈등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의 연기금 전문 대학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되면 28일 본회의 통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연기금 전문 대학원을 중심으로 금융도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사전신고제가 도입돼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임대차 계약 사전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 한 달 전에 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해 필증을 받아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필증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올리면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북 출신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김아랑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1000m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김아랑 선수는 오늘 여자 1000m 준준결승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3위에 그쳐 결승전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김아랑 선수는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전북 익산 등 10개 시군에는 하루 종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1에서 5cm의 눈이나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한낮 기온은 영상 9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